위험 발생이라는 게 범죄 법익 침해입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예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저번에 고의라고 그랬어요. 예견하고 자의로, 자신의 의지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어요. 야기,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야기가 아니라 발생이란 말이에요. 발생시킨 자의 행위라는 것은 무슨 행위? 항상 불법의 행위. 자의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10조 1항과 2항이 심신장애 미약이죠.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장애자가 아니다. 달리 말하면 책임 능력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즉 원인, 심신장애의 원인을 자신이 스스로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이거를 원인에 있어서, 이게 심신장애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했다. 이걸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 뭐로 처벌한다고?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 안 합니다. 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째 봅니까? 문제는 그러면 이건 어쩌냐는 거예요.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 자유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여 한 이 불법 행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10조 3항이에요. 자, 우리가 저번에 예견은 고의고 예견할 수 있었어 뭐죠? 과실이라고 그랬어요.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행위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야. 법에는 없죠. 요거는 판례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판례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심신장애 위험 발생을 예견한 경우뿐만 아니라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인정한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행위는 고의뿐만 아니라 뭐한다? 과실에 한 경우도 인정한다.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예견하고라는 것은 이제 어른의 과부를 살해하기 위해서 고의로 마약을 흡입한 후에 몽롱한 상태에서, 즉 심신장애 상태에서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장애자가 아니고 책임 능력자다.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갑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음주운전에서 사고 내면은 심신장애자가 아니라 뭐다? 그냥 책임 능력자로 봐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나면은 아무리 술이 떡이 됐어도 뭐래? 책임 능력자가 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령의 문제점은 그래서 책임 능력자로 처벌할 수 있는 거 법에 규정이 있죠? 합니다.
과실범에 있어서도 인정될 수 있는가? 인정합니다. 판례가. 문제는 이 범죄 실행 착수가 언제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뭐 고의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과실범 미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혹시 간혹가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타의로 원인을 발생한 사람. 타의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이거는 원인의 사유량이 아니에요. 타의가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강제로 술을 먹인 거예요. 안 마시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마약을 흡입해서 안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강제로 심신장애 상태가 야기돼서 한 행위 있잖아요. 이거는 원인에서 자율행위 아니에요. 이거는. 원인에 있어서 이 자율행위는 심신장애 상태를 뭐한다? 자기 스스로 했어야 돼요. 타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타의로. 이해되죠? 여기까지만 알아놓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의니까 착오라면 어찌 됩니까? 착오. 그러니까 자기는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이게 뭐야? 수면제일 수도 있고 뭐 술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이제 계속 뭐 판례나 학설이 나오겠죠.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은.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하고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거야. 분명 이런 문제 있을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그냥 말로 설명한다면 이건 난 착오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요거는 책임 능력에 관한 문제잖아요, 지금. 책임 능력은 범죄 사실이 아니죠. 위법성 인식도 아니죠. 그러니까 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왜? 판례가 없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혹시 누가 친구들이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정도는 말하지만 시험에는 절대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문 그대로 낼 수는 있어요. 요게 타의로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이건 뭐란다? 자유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두 개를 한번 나눠보자고요. 자, 여가 지금 뭐냐면 여기는 지금 뭡니까? 아직은 심신장애 빠지기 전 단계니까 이건 책임 능력 있죠? 지금 발생한 그 순간이니까. 그리고 이제 요 불법행위 시에는 지금 뭡니까? 제정신이 없죠? 여기는 뭡니까? 심신 뭐다? 장애 상태입니다. 두 개를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실제로 이 행위할 때는 지금 뭡니까?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가는 거잖아, 지금. 뭐 술에 취했든 마약을 먹었든.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인 발생 시. 여기는 뭐다? 행위 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가 범죄 실행 착수다. 착수설. 여가 실행 착수설 두 개가 있어요. 여기가 실행 착수다. 여가 실행 착수다. 학설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자, 자의로 심신장애 상태를 발생시킨 때를 범죄 실행 착수로 보자는 설이에요. 그러면 이 설은 다른 말로 하면 여가 실행 착수인데요. 이때 지금 책임 능력 있어 없어? 있지요. 그러니까 술 마실 때 뭐다? 실행 착수로 보자. 살인죄. 마약을 막 주사를 놓을 때 범죄 실행 착수로 보자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가의 불법행위 실행착수니까 행위 시에 뭐가 있는 거야? 책임 능력이 있죠?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주장하는 학설이야 이 말이야. 아까 저 책임은 언제 있어야 돼? 불법 행위 시에 있어야 되죠. 그럼 이 소리에 하면 불법 행위 시가 언제야? 원인 야기 시. 술을 마셨을 때 불법 행위라는 거예요. 그때 책임이 있으니까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이 맞지 않냐는 거야. 그러면 이 소리에 의하면 여가 실행착수라면 여기는 뭐냐는 거야 도대체. 실체행위를.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이 되겠네. 사람은 이제 마약에 흡입돼 사람을 죽였잖아. 그럼 실행착수가 언제 이 소리 하면 마약을 투입할 때야. 그럼 실제로 사람을 쏴서 죽일 때는 뭐냐는 거야. 그거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봐. 그건 도구다 도구. 이미 그 로봇이다. 심신장애에 빠져서 움직이는 그냥 일종의 뭐다? 단순한 로봇에 불과하다. 범행의 도구에 불과하다. 도구.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면 도구 이론. 도구 이론 또는 나중에 배울 이제 그 처벌되지 아니할 사람을 이용하는 간접정범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이용한 거야? 자기 자신을. 이렇게도 봅니다. 자기를 이용한 범죄, 자기에 대한 간접정범이다. 이 설의 장점은 뭐냐?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에 충실하죠. 비판점입니다. 술만 마시고 있으면 뭐가 돼? 살인 미수죄입니다. 술 먹고 자버릴 수도 있죠. 근데 뭐가 돼? 살인 미수입니다. 아니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근처도 안 갔는데 범죄의 뭘 무시한다?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맞잖아요. 정형성을 무시한다. 그래서 나온 학설이 뭐냐면 여기를 실행착수로 보자. 여기를. 언제? 불법 행위시를. 맞죠? 그럼 이 설의 문제점 뭐예요? 책임 능력은 원인 발생시고 실행착수는 뭐다?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불법 행위시예요. 책임 능력을 행위시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로 봐?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죠. 원인 여기로 보잖아요. 행위 시점과 책임 능력 시점이 다르죠. 맞잖아요. 여가 행위시로 보면 여가 책임 능력은 여기로 보고 행위 실행착수 일로 보니까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이 안 맞잖아요. 행위시가 실행착수요. 책임 능력은 언제다? 책임 능력은 아까 뭐예요? 원인 야기시, 원인 발생시. 행위와 책임 능력이 서로 시점이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다르지만은 이것은 두 개가 뭐한다? 행위 시점하고 실행 착수 시점하고 원인 발생 시점은 그래도 연결된 거니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냐. 이게 뭐라 그래? 밀접 관련설이라고 부릅니다. 밀접 관련설. 됐죠? 보통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로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두 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거는 이제 까식거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시험에. 금년인가 작년인가 물론 해답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아마 뭐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뭐냐면 이 이야기가 재밌거든요. 까식거리가. 그러니까 세계라 해봤자 어차피 일본 쪽발이 새끼들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들을 형법학자로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쪽발이들이. 학자가 되려면 자기 이론이 있어야 돼. 자기 이론. 근데 우리나라에 딱 한 명 있어요. 돌아가신 유기청 교수라고 있어요.
이미 돌아갔어요. 과거에 서울대 총장이었는데 뭐 들리는 풍설에 의하면 당시 그 박근혜 씨를 서울대 입학시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한 거야. 그래갖고 쫓겨났다고 해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 쫓겨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죽어갖고 들어왔어. 근데 우리 그 사람 책을 보면 제일, 우리는 그 사람 뭘 잘 모르니까 어렸을 때는 막 욕을 했지. 왜 욕을 했냐? 나이가 한 60 넘어가지고 번처하고 이혼하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 학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챗머리 그 사람을 봤더니 막 사랑을 느꼈다고 우리가 늙은 새끼가 무슨 사랑이야, 이 새끼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이런 학설이 하나 있어요. 학설은 많은데 학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사람을 추종한 학자들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자꾸 좀 문제가 되는 게 책임 능력을 언제로 보니까 여기로 보니까 문제가 돼서 발생하잖아요. 책임 능력을 심신야기시로 보니까 술 마실 때가 책임 능력으로 보니까 자꾸 뭡니까? 실행착수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 이 양반이 책임 능력을 일러보자는 겁니다. 언제로? 불법 행위시로. 그럼 행위책임 동시존재 원칙에도 맞고 범죄의 정형성도 위반되지 않죠. 문제는 심신장애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책임 능력이 있다고 볼 거냐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양반의 입장은 당시에 그 독일의 벨첼이 한참 유행하고 프로이드 심리학이 이용할 텐데 인간의 반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아무래도 의식은 있다는 겁니다. 설사 잠을 자더라도 뭐야? 그거는 의식이 있다. 반무의 상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의식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여가 책임 능력이 있다. 반무의식 상태의 책임 능력이 했는 건데 혼자 주장하다 끝났어요. 그래서 강의를 안 했는데 문제가 한번 금융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해답은 아닌데 그래서 이상한 새끼 어떤 새끼 주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개만 하면 돼요. 다른 학설은 뭐 몰라도 됩니다. 문제 한번 봅니다.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충동 조절 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 아니라고 했지요. 그러나 그게 매우 심각하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도 있고, 자,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행위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행위 당시에 장애자 아니죠. 행위 당시 인점은 아니니까. 10번 3번에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 판단은 의학적 판단으로서 아니죠. 법률적 규범적 판단입니다. 그런데 D는 또 맞아요. 법원은 D는 맞는데 앞에가 틀린 거예요. 요즘 이런 문제 좋아해요. 경찰집계 통해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앞에가 틀렸죠? 틀렸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벌하지 않고 농화자행위는 감경한다고. 2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원인의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 능력자로 보고요. 판례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도 인정하고, 그 다음 봅니다. 실행 착수 시기와 관련하여 원인 행위를 실행해. 여기죠? 여기가 실행 착수예요. 이설의 장점마다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에 충실한 이론입니다. 그림으로 좀 이해해 놓으세요. 문제 보면서 4번. 원인행위 있어서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가 이 학설이죠. 원인행위 자체가 뭐다? 이때가 바로 책임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에 의하면 구성요건 행위를 한때 실행 착수가 아니죠. 이 설은 언제? 야기시의 실행 착수예요. 요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실행 착수로 보는 것은 무슨 설이야?
밀접 부가분설이에요. 밀접 부가분설. 맞죠? 그 다음에 3번. 위법성 인식과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 중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심신장애 및 정도 문제는 사실적 판단 아니죠. 법률적 규범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음주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많지 않은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죠. 이때는 책임 능력자로 보죠. 3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거.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런 성격적 결함은 심신장애가 아니고, 위법성 인식, 이때 할 거예요. 여기는 이제 반사회성을 인식하면 됩니다. 법 조문까지 할 필요는 없고,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형사 미성 14세 미만자, 그 다음에 10세, 10살입니다. 10살은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촉법수준이 작년 문제네요. 형벌은 부과 못해요. 근데 아까 보안처분, 보호처분 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근데 당시 이거를 과연 여러분이 잡았을까? 왜? 칠판에 한번 쓰고 넘어가 버렸는데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행위 당시입니다.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돼? 책임 능력자죠. 책임 조가가 안 됩니다. 원인에 있어서 자율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뭣도 되죠? 과실. 그렇다면 아마 2번으로 찍어 들어가야 되겠네요. 2번으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이런 걸. 그래서 좀 성격이 너무 예민하면요, 이런 걸 못 찍어요. 그냥 모르니까 뭡니까? 2번 같은 걸 못 찍고 막 가슴이 덜덜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객관식은 뭡니까? 이런 좀 과감성도 있어야 됩니다. 다 보고 딱 찍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1번입니다. 충동조절장애는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다. 다만 매우 심각하면 심신장애다. 심신장애자라도 12세 소년 보호처분할 수 있고, 이제 과거에 소년법에서 보호처분 받은 경우도 범죄는 헬스 안에서 한 거죠. 상습성에 당연히 기초가 되고요. 심신장애 여부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의 감정이 필수적이 아닙니다. 장애 여부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심신장애 여부는 뭐로 판단해? 규범적으로 판단해. 그리고 장애가 인정되면 그때 반드시 감정을 의뢰해야죠. 그리고 감정의 정도는 참고자료에 불과해요. 그래서 처음에 장애 여부는 뭐다? 반드시 꼭 의사의 감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4번. 원인에서 자율현행에 대한 형법 제10조 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율력 적용되지 않는다가 적용되죠. 과실의 경우도 인정됩니다. 6번.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행위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 있었습니다. 심장자 아니고 1번 틀렸네요. 그다음에 심신미학자는 형을 뭐한다? 감경할 수 있답니다. 3번.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장애 상태도 단정할 수는 없다. 사실만 가지고는. 누가 판단해? 법관이 기본적으로 판단합니다. 4번. 술 마시고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이 경우는 뭐다? 위험성을 이미 예견할 수도 있고, 예견했을 수 있었죠.
형 강경 안 합니다. 책임 능력자로 봅니다. 7번. 책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있어요. 10조 청법 제 심신장애는 집중되는 것은 쭉 나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도 행위 당시, 범죄 행위 당시는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장애자가 아니다. 행위 당시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2번은 뭐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소송법이든 저 뒤에서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증언거부권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거절한 허진술한 위증죄가 됩니다. 3번. 심신장애 유무는 사실 문제로서 틀렸네요. 법률적, 규범적 문제죠. 4번. 성주물 충동 조절장애죠. 원칙적으로 뭐가 아니다? 심신장애가 아니죠. 그러나 매우 심각하면 심신장애가 될 수도 있고요. 5번도 단지 다음에 할 거, 비대응성 없는 경우입니다. 비대응성 없는 경우 4개밖에 안 돼요. 없는 경우 하나입니다. 8번입니다. 책임 능력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심신장애가 미약한 자입니다. 형을 감경한다가 아니라 뭐다? 감경할 수 있다예요. 심신장애 유무는 법률적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새끼 유치하게 살았어. 2005년 3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얘가 19년이면 뭡니까? 아직 13살밖에 안 됐네요. 유치한 새끼. 그 다음입니다. 동화자는 형을 감경한다고. 미친놈이 아니었어. 자, 금년 1차 문제네요.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것은 했어요. 원인 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가 여기네요. 맞죠? 행위 책임 동시 존재 원칙에 부합하고, 맞죠? 책임 무능력 상태에서 실행행위는 책임이 없거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행위 자체를 실행행위로 보지 않으면 원인의 행위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그렇게 앞에만 있고 맞아 하고 건너가면 될 것이고. 2번째, 원인행위와 실행행위를 불가분적 연관해서 책임 근거에 따른 설에 의하면, 여기네요. 불가분설, 밀접 관련설. 원인 설정 행위는 그 실행행위 또는 착수행위가 될 수는 없지만, 여가 실행착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선은 어디가 실행착수야? 밀접 불가분설은 여가 실행착수야. 맞죠? 볼 수 없지만, 책임 능력 없는 상태에서의 실행행위와 불가분적 연관을 가지므로 책임 비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3번.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어디죠? 여기잖아요. 원인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여기잖아요. 따르면 원인 설정 행위를 실행행위로 파악하기 때문에 구속요건적 행위 정형성을 중시합니까? 무시합니까? 무시한다는 거야. 술만 먹으면 막바로 살인죄 실행착수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아요. 3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달달달 푼 사람들은 뭐한다? 이 문제 못 잡아내요. 그러나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림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골라낸단 말이야. 요즘에 경찰들이 이런 문제를 좋아한다는 거야. 4번.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실행행위를, 여기서 나왔구나.
책임의 근거로 인정한 견해들. 여기지요. 이 소리잖아. 그런데 반무의식 상태에서 실행행위가 이루어지는 한 그 주관적 요소를 그러니까 돌아가신 유기청 교수님 학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설의 비판점이 뭐냐? 야, 그렇다면은 저때 이 당신 입장에 하면 책임 무능력은 언제 있냐는 거야. 여기는 의식 상태에 있으니까 책임 능력자요. 여기는 뭐야? 반무의식 상태니까 책임 능자를 했잖아. 그렇다면 책임 무능력자는 언제가 책임 무능력자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받아요. 알았죠? 근데 그래서 5번은 아마 움찔했을 거예요. 학생 시험 보면서. 그쵸? 그러나 이제 내가 박근혜 씨 이야기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본 것 같기는 하는데 말이지. 그러나 뭐 답은 쉽게 골라내야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책임 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 능력 결여로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세 이상이면은 소년법상 보호처벌은 되죠. 아까 촉법소년들. 정신장애자라도 행위 당시 정상적인 사문을 변별 능력이 있었다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는 무슨 문제입니까? 법률적, 기본적 문제죠. 4번. 농화자라도 행위 당시에 사물의 변별과 통제 능력이 있습니다. 함정 문제예요. 관계없어요. 농화자는 무조건 형을 뭐한다? 감경한답니다. 심신장애와 관계없어요. 11번입니다. 옳지 않는 거. 심신장애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쭉 읽어보면 될 거고요. 2번입니다. 아까 사탄을 죽여야 된다 해거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신장애자라고 판단했었죠? 법관의 기본적 판단입니다. 2번이 틀렸고. 충동 조절장애죠.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고요.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에서 행위책임 동시 존재 원칙을 강조하는 원인 설정 행위설에 의하면 여기죠. 원인 행위시 이때 실행착 써 있는 거라 보죠. 원인에 있어서 자율행위 원인 설정 행위는 예비일 뿐이고 불법행위 중첩은 책임 능력 결함 상태에서 실행행위 있다고 보는 실행행위설에 의하면 이 설에 의하면 당연히 실행착수가 언제요? 이때죠. 심신장애 상태 산때를 말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요. 위법성 인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격 책임설에 의하면 여간의 범죄 사실이죠. 현재 이렇게 난 우리가 통설이란 말이에요. 범죄 사실 인식을 뭐라 그런다? 고의. 위법성 중 정당화 그 상황을 뭘 해야 돼?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위법성 인식.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위법성 인식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 날 인식하는 것을 위법성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인식은 친고죄 고소할 때 인식은 빼고
친고죄 고소할 때 인식은 무슨 인식? 확정인식을 말해. 근데 모든 인식은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관계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법성 인식은 확정적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잠재적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위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법을 말했어요. 꼭 형법만을 말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을 위법이라고 했어요. 위법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위법성 인식은 자신의 행위가 어느 형법 제 몇 조, 어느 법 몇 조를 위반했다. 이렇게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그냥 대충 내가 내 행위가 아마 대한민국 법 어딘가가 위법할 거야. 이런 정도 인식이면 족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위법성 인식을 했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이거는 법관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인식했나 안 했나. 그 사람의 행위자의 개개 인식 능력,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위법성 인식은 미필적 또는 잠재적이니까 이제 법관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인식했다 안 했다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그 인식의 정도는 그 사람이 속한 사회 집단이나 계계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는 위법성 인식과 내가 아는 위법성 인식은 분명히 뭐가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성 인식을 판단할 때 나는 좀 더 엄격하게 가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여러분보다 좀 법 좀 더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할 때는 나는 좀 달리 평가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보다는. 이 말이에요.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똑같이 모든 사람을.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배워? 책임을 배웁니다. 비난이에요. 비난. 그 불법 행위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을 비난한 것과 나를 비난한 것은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비난의 정도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위법성 인식의 판단을 법관이 하면서 행위자별로, 개개별로, 또는 그 사람이 사건 사회 집단별로 위법성 인식을 좀 달리 봐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위법성 인식이 그러면 과연 고의의 요소인가? 이거 소피에스 말로 합니다. 맞아. 고의의 요소야. 이게 무슨 소리야? 고의설이야. 맞죠? 위법성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 요소가 아니야. 여기는 고의의 요소야. 라는 설이 있고. 그러면 이 고의의 설은 이때 얘네들의 착오는 전부 뭐가 돼? 무슨 착오든 고의가 조각돼 버려요.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은 고의 요소가 아니죠.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봅니다. 그래서 위법성 인식에 대한 착오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착오를 했어요. 고의는 성립해요. 맞죠? 위법성 인식은 무슨 요소가 아니니까? 고의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의 성립합니다. 다만 이제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6조에 의해서 이제 그 책임이 조각될 뿐 겁니다. 제한 책임설, 고의는 두 개다. 불법 고의, 구성요건, 범죄의 종류를 결정하는 고의가 있고 책임 고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착오의 종류를 한번 보면 착오는 인식이죠. 다 했던 거니까 말로 하는 거예요. 요 사실에 관한 착오가 두 개가 있었어요. 사실에 관한 착오가 적극적 사실의 착오. 나는 범죄 사실이라고 인식했는데 현재는 범죄가 아니야. 현실은. 이걸 적극적 사실의 착오라고 그랬어요. 또는 반전된 구성요건 착오인데 이거는 다음 주에 배울 27조 불능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범죄 사실과 인식한 범죄 사실이 달라 서로. 여기를 우리는 배웠던 뭐다?
사실의 착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배웠잖아요. 저번 주에. 법률의 착오입니다. 나는 적법하다고 인식을 했는데 나는 위법하다고 인식을 했어. 그런데 적법한 경우가 있어. 나는 위법이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거는 법에가 규정이 없어. 우린 여기를 적극적 법률의 착오. 왜? 나는 위법하다고 인식했으니까. 환각범이라 불렀어요. 이건 처벌 못한다. 왜? 법에가 규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의 착오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는 다음 시험에 꼭 나옵니다. 거의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법률의 착오가 되면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벌하지 않습니다. 16조예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뭐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여기 16조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법률의 착오란 것은 뭐예요? 나는 적법하다고 인식했는데 뭐한 경우예요? 위법한 경우입니다. 나는 적법하다고 한 건 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식을 못한 겁니다. 법률의 규정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이걸 부지라 그러면 몰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률의 착오 아니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돼. 모르는 건 착오 아니에요. 인식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법률의 부지는 착오가 아니므로 그 부지에 뭐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처벌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처벌해요. 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봅니다. 이제 뒤에 있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이제 포섭의 착오는 개념을 조심합니다. 쪽발이 새끼들 말입니다. 포섭. 사실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를 두 개를 다 겸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여기는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 뭐라 그래? 포섭이라 그러고, 우리나라 말로 뭐랄까? 두 개를 합친 거를. 연구하면 있을 거야. 근데 뭐 연구하지 말자고 해. 어차피 시험은 뭐로 나올 거니까? 포섭으로 나올 거니까. 포섭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 말이, 어떤 글자가, 내용이 구성요건의 범죄 사실이 사실적인 문제와 법률적인 문제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법률, 규범적 의미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착오를 할 수도 있죠. 여기 무슨 착오라 그래? 포섭의 착오라 그래. 포섭의 착오. 자, 어떤 경우가 있냐 보자고요. 절도죄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입니다. 남의 것 훔쳐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타인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문제이기도, 남의 건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그 타인 것을 뭐로 판단하냐면 민법으로 판단합니다. 규범적으로.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니까 구성요건의 범죄 사실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근데 타인을 뭐로 해석하는 거야? 민법으로, 규범으로 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성요건의 범죄 사실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법으로 해석해야 될 분야가 있단 말이야. 규범적 요소가 있어. 뭐 절도죄 타인성이랄지 이런 거. 예전에 간통죄 같은 배우자 있을 때 배우자라는 걸지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뭐 존속 살해죄 같은 존속이라는 거 다 뭐로 해석해? 민법으로 해석을 해. 그럼 여기에서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죠. 왜? 법 해석을 잘못하니까. 여기는 무슨 착오라 그래? 포섭의 착오라. 그럼 시험이 일어날 거라고. 봐봐. 구성요건의
규범적 요소. 맞지? 범사실이잖아, 범사실이니까. 구성요건의 규범적 요소에 관한 부분을 대한 착오, 가장 쉽게 말하면 이 착오를 무슨 착오로 한다? 포섭의 착오. 근데 어떻게 잘못했는가, 이 말, 이 의미를. 자, 이 법률적 의미를 좁게, 엄격하게 하면 구성요건 범위가 넓어져, 좁아져? 당연히 좁아지지. 좁게 해석해버리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유리해? 절도죄가 그만큼 안 되지. 행위자에게 유리하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봐봐. 이사 가려고 해. 집 앞에 이삿짐을 내놨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타인 재물 맞아. 남의 거잖아, 지금. 근데 민법에서 말한 타인이란 꼭 그 주인이 옆에 있어야만 타인의 것이다. 주인이 옆에 없으면 타인의 것 아니야. 하고 타인성을 굉장히 어떻게 해석한 거야? 좁게 해석을 해. 그러니까 절도죄가 좁아져 넓어져. 좁아질 거라고 가져갔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법 해석을 지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거야. 쉽게 말해서 이런 해석은 무슨 차고? 포섭의 차고라 그래. 요 개념이 혹시 몰라. 옛날에 많이 나왔단 말이야. 범죄 사실의 구성요건의 범죄 사실의 규범적 요소를 어떻게 해석한 거야? 좁게 한 거야. 엄게. 그럼 범위가 좁아지지. 지한테 유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한테 유리하게 해석한 거야. 나는 이거 범죄가 아니야. 이렇게. 이런 포섭의 착오라. 이거는 무슨 착오로 본다? 우리 판례가 법률의 착오로 봐. 고의 성립해야 하네? 해. 다만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효력의 착오입니다. 이제 법을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잘못해. 나는 이런 법을 알았어. 나 이 법 알아. 이 법은 아는데 이런 경우는 이 법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한 걸 뭐라 그래? 효력의 착오인데 우리 판례가 이게 바로 법률의 착오라 그래. 그러니까 법률의 착오가 되려면 일단 법을 인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라는 겁니다. 법을 인식해야 된다.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 법을 인식 못한 걸 뭐라 그랬지? 법을 몰랐다, 부지다. 이거는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 말은 걸작입니다.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에? 몰랐다는 것은 용감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내가 법을 알았어. 나는 이제 왜 법은 인식했는데 나는 이게 적법한 줄 알았어. 그런데 뭐더라? 이 법이더라. 여기에 바로 법률의 착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건 착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네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이라는 것은 위법성 추가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봅니다. 가장 편하게 봅시다. 여기에 관한 착오를 했어요. 고의설. 고의설은 모든 착오는 하나밖에 없어. 고의가 뭐가 돼? 조각이 돼. 엄격 책임설은 착오가 두 개밖에 없어요. 사실의 착오가 무슨 착오? 법률의 착오. 그럼 위법성 조각은 범죄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엄격 책임설에 하면 위법성 조각의 착오는 무슨 착오가 돼? 법률의 착오가 돼. 고의 성립해야 안 해? 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 맞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통설인 제한책임설은 이 착오를 독자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야. 이 착오를 독자적으로 보자는 거야. 독자적으로 위법성 조각의 차이를 세 개로 한번 나눠보자. 위법성 조각의 처음에 존재하냐 안 하냐. 그 사유가, 이건 사유가 있냐 없냐. 한계에 관한 착오와 그 위법 상황에 전제된 상황, 사실적인 거 세 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존재에 대한 착오입니다. 그런 위법성 조학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고 한 거예요. 존재. 즉 남편은 아내를 징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는 징계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는 법률의 문제, 위법성에 관한 문제다. 인식이. 이거는 법률의 착오로 봅니다. 그래서 고위법 성립하기 어렵니다. 허용 한계입니다.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정당행위 맞아요. 근데 난 체포했으니까 얘는 두둑이 패 죽여도 괜찮아서 반 개죽음 시켜버렸습니다. 안 되죠? 한계가 는 점. 이것도 사실인식은 했죠. 법률의 착오로서 고위법 처벌하는데 전제된 사실의 착오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기 위한 전제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정당방위, 상황, 위난 이런 거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관한 착오를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했더니 법역과 제약설은 이 경우는 불법권이 인정되는데 무슨 고의가 없다? 심정, 반같이 비난할 수가 없지 않냐. 왜? 강도인 줄 알았는데 강도가 아니라 누구더라? 남편이더라는 거야. 성추행범인 줄 알았는데 전기충을 봤더니 자기 아버지더라. 위법성 인식 다 된다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을 뭐 할 수는 없다? 비난하기는 어렵지 않냐. 책임 고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가 된다가 어느 설이야? 법효과 책임설이다. 그렇지? 그 다음, 착오로 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유추적용설과 법효과 제한설의 차이점은 이제 나중에 한번 저번 했으니까 나중에 공부 한번 더 보도록 하고. 시험 출제 유형을 한번 볼까요? 갑이 남편을 절도범으로 오인하고 폭행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때 이 부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 무슨 설? 원격 책임설이야. 맞죠? 고의범이 되는 것은. 왜? 원격 책임설은 뭐야? 지금 위법성 조각에 관한 착오는 무슨 착오로 봐? 법률의 착오로 보니까. 맞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 뭐가 조각이 돼? 책임이 조각이 되고. 나머지는 과실범 되는 학설이 뭐야? 고의설은 왜 과실범 돼? 얘네들은 모든 착오는 뭐야? 다 고의의 요소야. 모든 착오를 하면 고의가 조각돼 버려. 뭐가? 고의범설은. 유추적용설은 뭐야? 사실 착오를 유추하자는 거고. 법효과 제한 책임설은 뭐지? 불법 고의는 인정되는데 무슨 고의가 없어? 비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과실범 된다는 거고. 소극적 구속요건은 뭐야? 위법성 조각이 무슨 요소야? 구속요건 요소야. 그러니까 무슨 착오가 돼? 구속요건 착오가 돼. 그래서 폭행의 고의, 폭행의 폭행죄가 안 되잖아. 폭행의 구속요건에 소극적 구속요건에 착오가 일어나니까. 됐죠? 이렇게. 자, 그러나 설명은 이제 뭘 할 거야? 16조, 법률의 착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아니한 행위를 오인한 행위는 정당히 벌하지 않는다. 자, 여기도 보자. 여기가 또 물어봐. 벌하지 않는다는 16조가 뭔 말이냐 이 말이야. 지금 무슨 착오가 일어난 거지? 위법성 인식에 관한 착오를 한 거야. 법률의 착오. 설은 크게 두 개죠. 위법성 인식을 어떻게 보냐 학설이. 책임설은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아니지. 맞잖아. 그래서 책임설이잖아. 위법성 인식은 독자적인 책임 요소니까. 그래서 이 설이와는 이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이 조각되어 책임이 불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설은 법률의 착오니까 뭐한다? 과실범 되지. 맞잖아. 위법성 인식이 무슨 요소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의범으로 벌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과실범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혹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이제 책임설이 판례고 통설입니다. 왜? 판례는 엄격 책임설이고 이제 학설은 제한 책임설. 우리나라 고의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설명할 때는 법률에 처가되면 고의가 성립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혹시 시험에서 고의범 소리하면 어떻게 돼? 고의가 성립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위법성 인식이 무슨 요소니까? 고의 요소니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건 암기해버려야 됩니다. 이 정당한 이유는요, 우리 판례가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괜찮다고 한 경우입니다. 이거하고 나머지 3개가 있는데 그놈은 암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정당한 이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기 나올 때가 있어요. 다음 중 정당한 이유가 있냐면 점수 줄려고 냅니다. 관계 공무원이 괜찮다 하면 괜찮아요.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한번 들어갑니다. 2번부터.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 3번 통지를 받고서야 알았다. 그전에는 몰랐다 이 말이지. 자연공원 내에 용도병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몰랐다. 5번 자기는 그 관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고에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1, 2, 3, 4가 다 잘 나옵니다. 다 잘 나와요. 우리는 읽으면서마다 몰랐다지 하면 모르는 경우입니다. 모르는 거는 뭐가 아니다? 착오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5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뭐 한다? 처벌을 합니다. 이게 함정 나온다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아니에요. 이건 착오 아닙니다. 함정이에요. 그 중에서 잘 나온 게요. 5번하고요. 5번하고 2번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다 읽으면 알잖아요. 이거 몰랐다잖아요. 몰랐다는 착오 아니고. 그다음에 정당한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질의에 대한 회신은 적극 아니에요. 그럼 물은 말에 답하는 것은 회신이 그거는 뭐죠? 정당한 거 아닙니다. 적극 괜찮은 경우고. 그 2번에 담당 공무원이 허용된다고 하지 않았지만 이유인데 이건 암기라 했잖아요. 4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암기하면 됩니다. 미음부터 지읒까지는 그냥 읽어두세요. 60년대 판례입니다. 60년대. 그러나 나오면 난 죽일 놈이지만은 읽어는 놓으세요. 그러나 4개는 꼭 암기해야 돼. 18세 비디오 때 내용을 할 거예요. 한국교통사고 상담 직원 건설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전에 영업 변경 허가, 시설 변경한 경우 가감 30점대 보초라는 것은요, 한약을 자기 맘대로 이제 조제한 게 아니라 약봉지에 담아갖고 판 거예요. 한약 재료를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30점대 보초라는 거, 딴 건 안 돼요. 4개.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치읒은 읽어보고. 자, 그럼 봅시다. 18세거든. 비디오 감상. 이 비디오 감상실에요,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이게 나이가 올라갔는데요, 구청에서 괜찮다고 했어요. 그 말인데 구청이 빠졌습니다만은 18세 나왔어요. 자, 이번 했죠? 청소년 보호법을. 정당한 이유 있습니다만은 미음. 나이트클럽 있죠?
나이트클럽도 19세 미만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인데 고등학생이 아닌 미성년자 누구냐면 대학교 1학년들입니다. 알았죠? 생일 빠른 애들은 대학교 1학년인데요. 18살짜리들이 있어요. 18, 미성년자 있습니다. 3학년 때 성인 시간에 있죠. 그러잖아요. 빨리 들어간 애들은. 나이트클럽에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대학생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더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경찰이 그동안 단속을 안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근데 한번 합동단속을 잡아버렸어요. 정당한 이유 있어 없어? 없습니다. 처벌합니다. 나이트클럽은. 18세는 오로지 어디야? 비디오야. 그래서 여러분 2번 요건 뭐 천지창조란 나이트클럽인데 경찰들이 이건 내면서 혹시 말이죠. 서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서장이 괜찮다고 했어요. 돼, 안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18세는 뭐만 허용이 돼? 비디오 감상. 3번인데요. 도매업을 하려고 관할관청에 허가 신청을 했더니 관할관청이 야, 허가 얻을 필요 없어. 그래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한 거예요. 관할관청에 허가를 필요 없다고 했었죠.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대 기름 저장하면 안 됩니다. 유류. 부대장이 괜찮다고 했어요. 채광업자가 광물 캔 사람이란 말이에요. 광물을 캐려면 당연히 산림을 훼손해야 되죠. 그래서 따로 산림 훼손 허가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 공무원 안 받아도 돼. 허가 넣을 필요가 없다 알려준 경우. 4번째입니다. 기업 사채, 이제 기업의 책 사채권인데 신고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니까 변호사는 함정이에요. 변호사 공무원 아니야. 관할 공무원이 괜찮다고 한 거예요. 변호사는 의미 없습니다. 관할 공무원이 신고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함정이라고 했어요. 4번. 자, 공무원이 말하지 않은 겁니다.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 가진 사람이나 관리사 됩니까? 담당 공무원이 답변 안 했어요. 안 됩니다. 중개협회는 공무원 아닙니다. 협회는 자문 안 됩니다. 3번은요. 자기 혼자 나는 이 법의 위반은 아니야. 혼자 판례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안 됩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에게 뇌물 주면서 이건 관리에 따른 것이야. 안 됩니다. 5번째. 외환거래법을 위반하면서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외환거 위반하면서 외환은행 담당 은행 직원이 괜찮다고 했어요. 은행 직원은 공무원 아닙니다. 6번째. 건물 뜯어 고치면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했습니다. 질의 회신은 안 된다 그랬어요. 7번째. 변호사에게 물어본 겁니다. 변호사에게 안 돼요. 변호사는 공무원 아닙니다. 8번째. 환경부에 질의회신했습니다. 안 돼요. 질의회신은. 9번째. 관행 안 되고 10번째. 지금 자기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난 괜찮겠지. 정당한 이유 없습니다. 11번째. 마찬가지. 나는 괜찮을 거야. 안 됩니다. 5번째. 변리사 공무원 아닙니다. 변리사 자문받았다. 안 돼요. 그런데 2번째는 변리사는 의미가 없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줬어요. 특허청 공무원입니다. 특허청에서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허용했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그 다음에 6번째. 성관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서 선거 관련 홍보를 바꾼 거예요. 누가 지적했어? 선관위 직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했던 거죠. 정당한 이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번째는요. 문의, 질의 답변이죠. 이건 안 됩니다. 선관위에 기타. 이제 기타의 1번, 4번을 암기해라 했었죠.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터 하부 직원입니다. 얘들은 상담만에 돈 받으면 안 됩니다.
자기는 된 줄 알았어요. 이건 정당한 이유 있는 걸 보고. 두 번째, 유선 방송업자들이 장관에게 질의회신 안 됩니다. 경찰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받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 건설 폐기물 영업하면서 영업하기 전에 그 시설 변경하면 된다. 나중에 허가 받으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당한 이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몇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그랬어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겁니다. 아직 기억은 안 보였어요. 직장 상사의 위법 갖고는 안 돼요. 기대 가능성 인정됩니다. 1번은 기억은 맞고. 법률의 착오의 정당성의 여부는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해야 된다 썼죠. 여러분이 속한 집단과 내가 속한 집단 달달 평가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그다음에 디귿 선거관리 소속 공무원의 자문과 그들의 지적에 따라서 바꿨어요. 관계공 요구 이건 정당한 이유 있죠. 디귿 니을 뭡니까? 선관위 소속의 구도로 문의 답변 갖고는 안 되죠. 지적을 해서 따라 바꿔야 됩니다. 2번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된 사실이 차고 오상이죠. 상황 여기입니다. 오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갑이 야간에 악수를 청한 사람을 강도로 오인하고 뭐한다? 상해를 입혔어요. 이때 상해죄로 처벌한 것은 뭔 설밖에 없다? 엄격 책임설이야. 고의범. 나머지는 다 뭐가 돼? 과실범이 돼. 과실치상죄가 되죠. 2번 틀렸네요. 3번 고의설입니다. 고의설이 하면 뭐가 돼? 고의가 조각되죠. 4번은 뭡니까? 정당방해 상황이 쭉 나오는데 범격 책임설에 따르면 이건 뭐가 되죠? 엄격 책임설이면 고의 성립하죠.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뭐가 조각이 돼? 책임이 조각이 되겠죠. 엄격 책임 무슨 착오로 보니까 법률의 착오로 보잖아. 아주 쉽잖아요. 3번 금지, 즉 법률의 착오를 쪽발이들은 금지 착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 착오 나면 아직 쪽발이 새끼고 나면 돼.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래서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되는 행위로 오인했어요. 그러니까 적법한 행위를 자기는 위법하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적극적 법률의 착오죠. 나는 적극적으로 위법하다 생각했잖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더라? 환각법. 이건 법의 규정이 없다고 그랬어. 이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범인을 자기 집에 가다 놓을 수 있다고 했어. 한계가 난 착오죠. 법률의 착오. 법률의 부지는 뭐가 아니다? 착오 아니죠. 경찰 공무원입니다. 나는 검사 수사지휘들하면 괜찮아. 정당한 이유 없어. 경찰은 절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왜? 물어볼 데가 없어요. 자기가 뭐야? 관련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 전문가들한테 인정 안 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당한 이유 문제 봤어요. 1번. 자,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을 보러 갔는데. 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관계공무원이 괜찮다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아까 18세 비디오 몇 개 있었잖아. 그러면 여기를 읽어봅니다. 사립학교 A든 뭐든 딱 보니까 18세 비디오도 아니고 건설 폐기물 영업도 아니고 가감 30조인데 보토조 아니잖아요. 그리고 관련은 뭐 하나밖에 없어? 관련 공무원을 빨리 찾아봅시다. 관할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 안 되죠?
정당한 이유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만 갖고는. 관계면 괜찮다고 해야 돼요. 건너뜁시다. 만약 모른다고 하면. 니은 들어갑시다. 성관이 공무원에게 문의 답변, 아까 이거 많이 나왔죠? 이건 안 돼요. 니은은 틀린 거예요. 니은 빼버리니까 뭐죠? 2번과 3번 때는 제껴야 되겠네. 디귿입니다. 변호사에게 자문한 겁니다. 안 되죠? 디귿 틀린. 그럼 찍어도 바쁘면 몇 번으로 가야 돼? 1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바쁘면. 니은 디귿 빼야 되니까. 니을입니다. 경찰입니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니을은 맞고. 중개패 자문. 공무원 아니에요. 안 됩니다. 5번입니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했어요. 1번. 자, 아까 위법성 인식은 사람마다 뭐한다? 달리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달리 평가해야 되고, 그 다음입니다. 1번 틀리네. 평가될 수가 없고 평가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어디가 키포인트입니까?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을 뭐한다? 몰랐고 이 말이에요. 몰랐고야 몰랐고. 됐죠? 모르는 것은 뭐가 아니야? 착오 아니야. 이거 쉽게 헷갈려가면 그 모르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내볼까도 몰라. 이건 착오 아니야. 디귿이야. 변리사한테 받은 거야. 안 돼? 관련 공무원 안 보이잖아. 정당한 이유 있는 게 아니야. 디귿은 맞고. 아까 이거 뭐지? 공무원에게 보고 약간 나왔네. 5급 승진 문제네. 안 되고. 맞는 거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최근에 그 법률책이 많이 지금 안 나왔는데 다음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저 책에는 문제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 이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 하도 예전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요. 자 볼래요? 저 책만 좀 볼까? 정당한 이유가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 작은 시래고 이렇게 아직도 말했네. 이렇게만 이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 옛날 판례야. 요거를 일일이 암기하고 있어요. 공부 양이 많아지고 막 수입이 막 간단해. 관련 이거는 볼 수 있었는데 보면서 뭐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괜찮다고 해나 안 해나 그냥 쭉 나가면서 돼. 그리고 아까 18세 비디오, 그다음에 뭐지? 가감 30전대 보촉. 또 하나 뭐였지? 영업 시설 건설 폐기물하고 그것만 이번으로 가면 돼. 됐죠? 이렇게 하고요. 오늘 이제 했던 것도 참 다 중요한 거 신경 풀어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내일 수업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